10억짜리 아파트예요. 전세가 6억입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임대 가격이 뭐 많이 못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6억에 대한 물량이 없어요. 물량이 없고 2년 지나고 4년 지나면 이 친구가 얼마 되겠어요? 저 10억 될 것 같아요. 10억. 또 좀 과하게 얘기하면 6억짜리 전세가 10억 될 것 같아요. 물량이 없는데 부르는 게 가격인데, 우리 동네에는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전세가 남아돌아서 난리인데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외곽 지역 얘기하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전세 찾아 산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뭐 제목에서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오죠. 최근에 이제 9월 8일 날인가요? 9월 9일 날 이제 국토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제 사전 청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전 청약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사전 청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사전 청약으로 인해서요, 시장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반대의 효과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0년 9월 8일입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7만 호 공급을 하죠. 엄청나게 많은 양을 공급을 합니다. 전체 공급량이 지금 한 127만 호니까. 보면 일단은 이 경기 남부권에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경기 남부권에 보시면 경기 남부권에 이게 몇 만이에요? 15만, 27만, 15만이니까 과연 50만이 훨씬 넘네요. 20만, 30만, 그렇잖아요. 40, 57만 가구인가요? 57만. 수도권 남부에만 약 57만 가구. 서울도 36만 가구입니다. 서울도, 36만 가구를 서울에서 어디서 만들어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리고 경기 동북부와 경기 서북부 18만 9천 가구와 14만 2천 가구가 있습니다. 수도권 36만 가구에서 이제 동북권이 한 택지지구 2.5만 가구, 태능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서북권 택지지구에 2.6만 가구, 서남권 택지지구에 19,000 가구, 동남권 택지지구에 이제 강남권이겠죠. 4만 1천 가구, 이렇게 해갖고 전체 36만 4천 가구. 전체가 다 합해도 36만 가구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이 36만 가구 중에서요, 약 20만 가구가, 그러니까 엄청난 물량이죠. 36만 가구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정비사업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개발은 모르겠습니다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모든 테러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으로 공급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서울 36만 가구 중에서 이 택지지구 11만 8천 가구도 사실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좀 섣부르지 않나. 36만 4천 가구, 이거는 나중에 만약에 안 되면 이거에 대한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어쨌거나 전체 127만 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일단 주택 공급이 많이 되는 거죠. 그 주택 공급이 많이 되니까 모든 국민들한테 지금 당장 주택이 없어도 약간 지금 당장 주택이 없어서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좀 참고 기다리시면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양, 127만 호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잖아요. 그죠? 이 127만 호를 공급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 제스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127만 호가 꼭 공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안정화되는데 정말 일정 부분 혹은 정말 많은 부분이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도 36만 4천 가구죠. 36만 4천 가구 중에서 20만 가구 이상이 정비사업으로 공급해야지 되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현실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은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까지요. 2022년까지 37만 가구를 공급을 합니다. 37만 호를 공급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127만 호 중에서 2022년까지 37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이제 임대가 절대적으로 많죠. 거의 한 40 몇 프로, 거의 50%에 육박하는 물량 13만 호가 임대주택으로 공급이 되고요. 이제 요즘 이제 말이 많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 사전 청약입니다. 사전 청약으로 한 6만 가구가 1차적으로 공급되는 겁니다. 사전 청약을 더 늘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현재 6만 호가 잡혀 있고요. 본 청약이 18만 호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까지 37만 호를, 사실상 이거는 공급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급이라는 거는 입주를 해야지 공급이 아닌가요? 뒤에 공급 계획,
이렇게 잡혀야 되죠. 공급 계획이라고 해야지 되는 거고, 이 공급 계획도 말 그대로 청약이다. 이거는 그냥 청약 계획이다. 청약 계획인 거죠. 청약 계획.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정부에서는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 가격은 둘째 치고 지금 주택 가격 잡을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나 특히나 뭐 얼마 전에 뭐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뭐 20몇 억짜리가 얼마 빠졌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뭐 서민들이 중산층들이 뭐 20몇 억짜리가 1억 2억 빠진 게 사실상 눈에 보입니까? 그게 주택 가격이 안정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3, 4억짜리 전세, 그리고 6, 7억짜리 아파트, 주택이 필요한 건데, 지금 뭐, 강남에 20몇 억짜리가 뭐, 1, 2억, 2, 3억 빠졌다고 주택 공급이 안정화되고 있는 시그널로 보인다라는 건 사실상 저는 정부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2022년까지 3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 중에 사전 청약 6만호라는 걸 합니다. 이게 이제 당장 내년부터 2021년, 2022년 3만호씩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전 청약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봐요. 사전 청약이 갖는 의미는 일단 청약이 당첨이 됐잖아요. 2021년에 3만 호 정도가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되신 분들은 어떻게 안도의 한숨을 쉴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하겠죠. 이제 내 집이 생겼다. 그렇죠?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 집이 생겼다라는 마음에 평안은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시장에 노리는 효과는 뭘까요? 사전 청약으로 이렇게 당첨이 되고 주택이 공급이 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면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도는 하나는 마련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이 얼마만큼의 파급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총 127만호 어마어마한 물량을 공급할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 2022년까지 37만호를 공급할 계획이 서 있다. 그리고 이건 청약이다. 임대 13만호와 사전 청약 6만호를 통해서, 그리고 분청약 18만호를 통해서 37만호를 공급해 드릴 예정이라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지금 당장 한 열흘을 굶어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한테 한 1년 있다가 뷔페를 사줄 테니까 너 1년만 기다릴 수 있니? 이러면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야, 뷔페 먹을 거니까 1년 기다려야지 이럴까요? 그게 아니죠. 정말 몇 날 며칠을 굶어서 힘 하나 없는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빵 한 조각과 우유 한 모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글쎄요, 저는 이 사전 청약에 갖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걸 한번 곱씹어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 청약의 과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요 그림은요, 강동구 쪽에나 송파구 쪽에서 사시는 분들은 지나가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가밀지구입니다. 가밀지구의 지금 현재 사진이고요. 이 가밀지구가 2022년 말에 입주 예정입니다. 2022년 말, 21년 말이네요. 근데 이게 삐끗하면 2022년 초 중순까지도 입주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계획은 2021년 말에 입주인데요. 이 친구가, 이 가밀지구라는 친구가요, 2010년 11월 달에 사전 청약을 한 아파트예요. 자, 그러면 현재 2020년 9월이고 입주는 2021년 말이니까 약 11년 정도가 걸렸네요. 그죠? 사전 청약이 당첨이 돼서 입주까지 하는데 이게 웃음이 나오면 안 되는데 1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전세 매매가 아니라 이 전세가가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이보다는 무서운 건 뭐예요? 물량입니다. 전세 물량이 없어요. 누차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강조하지만 지금 각자 사시는 아파트 서울 및 주요 수도권만 보십시오. 뭐 지방이라든가 수도권 외곽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서울 및, 왜냐면 많은 분들이 어디서 살고 싶어 하세요? 서울 및 주요 수도권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서울 및 주요 수도권은 전세 물량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전 청약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6만 가구가 당첨이 됩니다. 그럼 이 6만 가구는 11년 동안 뭐예요? 전세살이에요. 그죠? 그리고 12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많은 분들이 뭐 로또 청약을 기다릴 겁니다. 로또 청약. 로또 청약을 기다리면서 127만 호면 몇 명일까요? 127만 명은 훨씬 넘겠죠. 수백만 명이 그냥 이 로또 청약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뭐예요? 전세를 사는 겁니다.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택 매매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자,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지금 거래량은 줄었습니다. 거래량은 거의 뭐 50% 이하로 줄어들어 버렸고요. 이 중에 어쩌다 나오는 한 건의 거래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냥 어차피 살 사람들 사는 겁니다. 무주택자들 중에서 급하신 분이라든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거의 갈아타기 실수요들이다. 지금 무주택자가 신고가 갱신하는 주택을 살 만한 이분들이 심장이 없어요. 그랬으면 벌써 샀지. 지금 사겠어요. 그죠? 지금 신고가 갱신하는 것들은 다 갈아타는 실수요다. 두 채 있는 거 팔고 한 채 갈아타든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거 한 채 팔고 조금 더 돈을 보태서 상위 그룹으로 가는 이런 갈아타는 수요에 의해서 신고가가 갱신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부동산 시장은 조금씩은 안정화는 되고 있다. 왜? 거래량이 줄고 있으니까. 가격은 둘째 치더라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세 가격입니다. 자, 10억짜리 아파트의 전세가 5억이라서, 뭐 5억은 아니겠죠. 지금 한 60% 정도 하니까 6억입니다. 한번 볼까요? 10억짜리 아파트의 전세가 6억입니다. 임대차 3법 플러스 1법 해서 총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임대 가격이 많이 못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6억에 대한 물량이 없어요. 물량이 없고 2년 지나고 4년 지나면 이 친구가 얼마 되겠어요? 저 10억 될 것 같아요. 10억. 또 좀 과하게 얘기하면 6억짜리 전세가 10억 될 것 같아요. 물량이 없는데 부르는 게 가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댓글 중에 우리 동네에는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전세가 남아 돌아서 난리인데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외곽 지역 얘기하는 거고요. 서울 수도권 외곽 지역은 그럴 수도 있어요. 수도권 외곽 지역은. 근데 서울 및 주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전세가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건 뭐예요?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 지금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전세 가격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전세 가격 물량을 체크를 해보셔야지 돼요. 전세가 없다면 밀어 올려서 매매 가격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2년 4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가 문제라는 거죠. 왜 한 번에 점핑을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127만 호에 대한 공급 계획을 갖고 있죠. 이 공급 계획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요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로? 전세를 살기 위해서. 그런데 가밀지구처럼 당첨 한 번 되면 11년 만에 입주를 하니까 11년 동안 전세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전세, 그죠? 사전 청약이 이제 하남 가밀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 대해서 현장 사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 10월 달에 사전 청약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사전 청약이 이루어졌고, A1 블럭, 좀 블럭별입니다. 블럭별인데요. 669가구 청약을 했고요. 589가구 쭉쭉쭉 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죠. 얼마예요? 거의 4,000가구 육박하네요. 4,000가구에 육박하는 물량들이 사전 청약으로 됐는데, 이게 2010년 11월 달입니다. 근데 본 청약 기간 보세요. 2017년 10월 달, 2017년 10월 달, 2019년 10월 달, 2018년 12월 달, 2018년 12월 달, 2018년 10월 달, 2016년 10월 달. 와. 7년에서 빠르면 6년에서 길면 9년까지를 전세를 살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희망은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됐기 때문에 내가 희망은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남에서 살아서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가밀지구에. 예를 들어서 가밀지구에 당첨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10년 제대로 되돌아갑니다. 근데 전세 가격이 오릅니다. 하남에서 나와요. 어디로? 광주로. 광주에서 또 나옵니다. 오포. 점점점 하남에서 멀어져 갈 가능성도 있죠. 왜? 언제까지? 11년 동안 내가 이 집에 입주할 때까지는 중심지에서 제가 계속 전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멀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전세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09년부터 2010년 동안요, 사전 청약에 대한 당첨자, 이게 이명박 정부, MB 시절에 사전 청약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만뒀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실패한 케이스를 해서, 왜냐면 사전 청약 했는데 이렇게 뭐 십몇 년씩 걸리는데 얼마나 민원이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사전 청약 당첨자가요, 13,398명이 당첨이 됐대요, 이때. 근데 본 계약자는요, 5,512명으로서 전체 이 당첨자 중에 41%만 본 계약을 됐답니다. 그러면 기다리다가 지쳐갖고, 야, 당첨이 됐는데 2015년에 집 산 사람도 있고, 그죠? 16년에 집 산 사람도 있고, 17년에 산 사람도 있고, 18년에 사버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사람은 꽝입니다. 그죠? 꽝인 거죠. 기다리다가 지쳐서 산 사람이, 사전 청약을 포기한 사람이 59%.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전 청약이 갖는 의미는 빨라야 됩니다. 빨라야 됩니다. 사전 청약하고 적어도 1년 안에 뭐예요? 본 청약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년 정도 있다가 입주 계획이 세워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택지지구의 보상 공고만 냈습니다. 공고. 그러니까 보상할 겁니다 하고 공고. 그러니까 실행은 안 했습니다. 실행은,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의 택지지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죠? 택지지구가 갖고 있는 이런 가밀지구 같은 택지지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보상 문제죠. 보상. 제일 큰 거는. 그죠? 보상과 이주입니다. 기존 분들은 내보내야지 되는데, 이게 쉽냐라는 거죠. 이게 쉽냐. 그죠? 우리 재개발해서 임차인 내보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는 마을 하나를 없애버려야지 되는데, 그게 과연 쉬울까요? 쉬울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고객분이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하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늘 상담하신 분인데요, 공무원 분이십니다. 공무원 분. 이분이 이제 전세 지금 3억에 살고 계세요. 전세 3억에 살고 계시고 여유자금 1억 갖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상담하신 고객분이신데요, 이 영상을 보면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사례를 올려드려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분 이제 공무원 분이신데요, 4년 전인가에 집을 파셨대요. 집을 파시고 지금 전세를 사십니다. 여유자금 1억이 있으십니다. 연봉 꽤 높습니다. 지금 부부 합산해서 한 9천만 원 정도가 넘는다고 하니까 고액연봉자시죠, 그죠? 공무원이시고 노후도 좀 안정돼 계십니다.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뭐 연금 같은 것도 꽤, 그러니까 노후는 걱정이 없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4년 전에 주택을 파는 게 문제가 화근이 돼버린 거예요. 왜 팔으셨냐, 왜 팔았냐가 문제죠. 그 전에 집을 사셔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올리셨는데 그게 1억 올랐답니다. 시세 차익 1억.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본 거죠.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든지, 공무원 분이시니까 참 정직한 공무원이세요. 정부에서도 집값을 어떻게든지 떨어뜨릴 거니까 집 사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봤는데 집값은 떨어질 거고 폭락을 할 거다. 근데 웬걸요, 팔자마자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안 사셨어요? 그런데 이러다 말 줄 알았다. 이러다 말 줄 알았다. 이렇게 지금 4년이 흐르신 겁니다. 물론 이러다 말 줄 알았다고 생각하면서 6년, 7년을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청약 가점은 33점입니다. 청약 가점은 33점. 그러니까 청약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매도한 집은 지금 집값이 2배에서 4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 집을 파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게 10억이 됐습니다. 근데 그 집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지금 전세 가격이 매물가 정도 된 거예요. 과거에 내가 팔았을 때. 그러니까 이분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시는 게 뭐냐면 자꾸 내가 사는 데서 멀어지는 겁니다. 전세 3억 갖고 자꾸 바깥으로 나와야지 되는 게 가족한테도 미안하고 너무 큰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본인 네, 판단 미스로 인해서.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전 청약이고 127만원 물량이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집 사셔야 됩니다. 왜냐면 보세요. 이 사전, 일단 택지지구만 볼게요.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전매 제한이고 실입주 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면 15년 동안 전매 제한입니다. 첫 번째. 그죠? 15년 동안 여기만큼 안 오르는 데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 당첨이 되더라도 입주 때까지 적어도 7년에서 10년은 전세를 살아야 됩니다. 7년이나 10년 동안 전세를 사는 기간 동안 내가 집을 사놨으면 그거만큼 더 안 오를까요? 그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청약 가점도 다 되고 완벽하게 세팅이 되고 소득 수준도 낮아서 지금 이 택지지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죠? 소득 수준이 높으면 당첨에서 다 제외되는 겁니다. 그죠? 연봉 7천이 넘어버리면 부부 합산 연봉이 7천이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4인 근로소득 4인 기준 130% 책정했나요, 이번이? 아니, 2명이 벌면 200%를 책정해야 돼야지도 130%는 뭡니까? 130%는. 그죠? 아니, 한 가정에 아버지 벌고, 엄마 벌고, 자녀도 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300% 책정해줘야, 적어도 200, 한 20, 30%는 책정해줘야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득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또 청약에서 제외되는 거 역시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라고 봐요. 근데 뭐 또 이 얘기가 산으로 갔는데. 자, 어쨌거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집을 사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일단 실거주 내 집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하락할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자, 실거주 한 채는요, 하락해도 돼요. 하락이 돼도 되는 겁니다. 왜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무주택자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세월도 뭐 우당캉캉하고 막 청약 이렇게 해갖고 뭐 아파트 공급도 많이 늘어지고 해갖고 이 주택이 8억으로 빠졌습니다. 이게 뭐 5억으로 빠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10억짜리 기준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5%에서 10억짜리 기준으로 20% 이상 안 빠진다.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8억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피땀 흘려서 벌어서 대출까지 받았는데 8억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 지방 수도권 외곽 지역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혹은 분당일 수도 있고, 혹은 성남일 수도 있고, 혹은 어딜까요? 광명일 수도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냥 서울이에요, 서울. 8억까지 빠졌어요. 2024년에 빠졌어요, 2024년에. 그러더니 2028년에 다시 10억으로 오를 수도 있겠죠. 저는 이럴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빠질 확률보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집가격이 하락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빠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냥 이렇게 빠졌는데 이게 쭉 가요. 2024년부터 주택가격이 빠져서 한 10년 간다고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질문. 서울에 다른 집 다 빠지고 우리 집만 빠졌다. 그게 1번. 두 번째 2번. 우리 집도 빠졌는데 남의 집도 빠졌다. 자, 2번. 3번. 우리 집은 2억 빠졌는데 남의 집은 5억 빠졌다. 3번. 저는 2번이나 3번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리 다시 한번. 자, 10억짜리 주택을 사서 집값이 8억으로 빠졌습니다. 슬픕니다. 되게 슬퍼요. 그런데 자, 주택 가격이 하락이라는 건, 주택이 집값이 몇 년간에 걸쳐서 하락이라는 건 뭐냐면 경기가 최악이다. 그러면 경기 부양책을 써야지 된다. 어떻게? 모든 규제는 다 풀어야 됩니다. 규제는 싹 다 풀어야 됩니다. 대출 왕창 해줘야 됩니다. 집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양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대출 규제 완화니까. 그죠? 자, 그런데 옆에를 보니까요. 20억짜리 아파트는요. 우리 2억 빠질 때 7억이 빠진 거예요. 아니 6억이 빠졌다고 할까요? 2배 빠져. 6억. 13억. 어떻게 합니다. 8억짜리에서 대출 받아서 13억짜리 갈아타야죠. 그죠? 그러면 갭이 더 커지겠죠. 나중에 상승장 때 이게 훨씬 더 많이 오르겠죠? 안 그럴까요? 대부분의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플랜으로 갑니다. 왜 주변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주변에 부동산 투자 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떨어질 거 안 겁나? 그럼 거의 100이면 100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떨어지면 말지 뭐. 그냥 그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되면 하락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그죠? 그러다가 그때가 새로운 타이밍이 되겠죠. 새로운 타이밍. 그러면 우리 집만 빠질까요? 하락할 때 뭐예요? 우리 집 거 좀 싸게 팔고 더 많이 떨어지는데 상위 그룹으로 정말 편하게 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잖아요. 조건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127만 원은 상당히 많은 물량이고요. 그 중에 뭐 60%가 될지 50%가 될지 100%가 다 공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내 집 마련이 절대 불가능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선택의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점이 꽤 높으신 분들은 롯데청약이라고 하는 뭐 사전청약을 하던 3기 신도시를 하던 공공분양을 하던 공공택지에 하던 공공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던 간에 그쪽에 청약을 넣으시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충분히 내 집을 사실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전세 살다가 지금 이 물량들이 다 진짜 한 10년 정도 있다. 빠른 게 10년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10년에서 15년 이후가 입주가 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10년에서 15년을 누가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서울 및 주요 지역에 앞으로 공급될 거는 누가 봐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진짜 그 뭐예요? 좀 심리적 압박을 받으면서 전세를 살아야 될 겁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기 시간만큼 이꼴 전세 난민입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전세 난민으로 살아야 되는 시간은 상당히 길다. 대기 시간이 짧아지면 전세 난민 살 시간은 짧은 건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각 택지지구 뭐 오늘 이 영상 끝나시면 여러분들 3기 신도시라든가 정부에서 공급한다고 하는 지금 사전청약 지역들에 한번 둘러보세요. 그냥 주말에 뭐 마스크 쓰시고 한번 둘러보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깽가리치고 북치고 데모하느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기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끝나겠습니까 지금. 그죠? 정부 빨리 오세요. 내 땅 가져가서 이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좀 되긴 될 겁니다만 시간이 문제다. 결국 시간이다. 시간. 그러면 그 많은 기간 동안 난 뭐 전세 난민 살 각오를 충분히 하고 움직여라. 정말 핑크빛, 장밋빛, 청사진에만 지금 이게 좀 그 한쪽 방향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쪽 방향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10년 전세 난민은 각오해야지 사전청약의 로또 주인이 됩니다. 10년 전세 난민 각오해야지 사전청약 로또의 주인이 됩니다. 이 정도 각오는 하셔야지 로또 아파트에 당첨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이면 다른 걸 사도 로또는 되지 않을까. 물론 잘 사셔야겠지만, 그죠? 아까 그 앞선 분 말씀을 잠깐 하다가 말은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를 해드리면요. 그 공무원분 있잖아요. 공무원분은 1시간 이상을 진짜 얘기했는데 저도 같이 대화를 하면서 답이 없어요. 전세 3억 사시고 여유자금 1억이 있는데 지금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직장 문제 때문에 어디 멀리도 못 가고 자녀가 또 2명이나 있습니다. 2명. 둘 다 대학생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동안은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자기보다 못한 친구들은 투기를 했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 주변 분들이 집을 사셨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집을 사셨는데 자기 주변의 지인들은 전세 살던 친구들이 대출까지 받아서 집을 사셨대요. 그런데 그 집을 사실 때 그분은 이런 생각, 떨어질 집을 왜 사지? 분명히 영상에서 보면 방송에서 보면 집값 떨어진다고 했는데 근데 그분들은 지금 뭐 10몇 억이 됐네, 15억이 됐네, 13억이 됐네 이러고 계시.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플러스 정신적인 패닉이 어마어마하신 건데 이게 본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가족 전체까지.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그분이 갖고 있는 산에서 최대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한 3가지 대안을 제가 드렸어요. 뭐 그거를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어쨌거나 좀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사전청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하시기에 사무실로 오시고 인터넷으로 질문하시고 그러기에 제가 이 사전청약이 되면 물론 긍정적인 면과 그 반대적인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긍정적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7만 원 플러스 그 안에 사전청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택가 공급을 한다를 확실히 한다는 정부의 시그널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은 가질 수 있겠지만 문제는 시간이나 언제 될지는 진짜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 전세제도의 지금 현재 이 전세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고 전세 문제는 제가 앞으로 봤을 때 2년,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2년, 4년, 6년으로 갈수록 전세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작은 고름이 큰 진짜 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되는데 물론 임대차 3법도 이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만 그게 글쎄요. 시장에 어떤 방향을 보일지는 지금 서서히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겠죠. 결코 긍정적인 효과는 아닐 것 같습니다. 10년 전세 난민은 정말 각오해야지 사전청약 로또의 주인이 된다. 요 말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상당히 청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도 방역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되죠. 항상 마스크 잘 쓰시고 개인 방역에 좀 철저히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응원의 댓글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